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윈 SCM Supply Chain Management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소제목으로서 구매 입장에서 업체의 납품 견적 가격을 어떻게 승인할 것인가 라는 소제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업체와 납품업체의 그간에는 영원한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딜레마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최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는 납품업체는 견적에서 성공해야 한다. 경쟁 견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매업체에게 납품 가격을 관철시켜야 한다. 한편 구매업체는 구매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구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납품업체 견적 가격을 내고하여 깎아야 한다. 아마 이런 입장이 대립이 되고 갈등 관계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 폭등으로 22년도에 더더욱 대한민국 제조업의 그 경영 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격 인상을 하지 않으면 영업 적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루풋은 판매 가격에서 매출 재료비만 빼는 것이므로 원재료 가격 인상은 당당하게 매출 재료비의 그 가격 인상분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 협상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는 원재료 가격 인상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최대한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아야 내부 결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매 담당자들은 어쨌거나 항상 깎으려고 그러고 말은 내고라고 하지만 내고라는 말이 국내에서 통용되는 것은 가격을 깎는 거지 가격을 인상해 준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또한 구매 가격 인상 작성 검토 승인 과정은 구매 담당자로 하여금 매우 어려운 인생 경험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납품업체는 경쟁에서 성공해야 되고 구매업체는 구매 비용을 합리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을 시행하면 된다. 이런 간단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좀 가보자는 얘기죠. 그러한 비법이 있는지 또 그러한 지혜가 있는지 또한 제조업에서는 원가 회계의 어떤 그 패러다임 때문에 이 비용 절감에 대한 딜레마가 지속적으로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필요조건 논리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생산 리드 타임을 줄여야 한다. 생산 리드 타임을 줄이기 위하여는 전체를 직영 처리해야 한다. 전체 생산 공정을 직영 처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생산 리드 타임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 리드 타임을 줄이기 위하여는 이게 위에 거는 좀 동호 반복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생산 리드 타임을 줄이기 위하여는 반드시 전체 공정을 직영 처리해야 된다. 요걸 이제 말로 아까 그 설명드린 거죠. 왜냐하면 중간 공정을 외주 처리하면 이게 실질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중간 공정을 외주 처리하면 생산 리드 타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외주 처리 장소가 일반적으로 자체 공장 내에서 외주 처리한다기보다도 그 외주 처리 협력 업체에 그 물건이 가는데 하루, 또 아무리 빨리 작업을 한다 그래도 또 하루, 그 다음에 다시 물건이 가공된 물건이 들어오는데 또 하루. 거리의 그 원격을 떠나서라도 최하 3일은 또 생산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비용 절감의 그 얘기를 보면은 공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인건비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인건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일부를 외부 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3D와 같은 공정에는 직영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체 가공 기술이 없는 공정 또는 단순 가공 작업으로 외주 처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외주 처리를 하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그 설비가 없는 열처리 공정 같은 것이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결 방법은 제약 공정을 절대 외주 처리하지 말라. 제약 공정은 비용 절감이 아닌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켜서 최대한 공정 생산성을 늘려야 한다. 요런 지침이 이 생산 공장장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부 대기업에 근무하시다가 나와서 경영 컨설팅을 어떤 목표를 두고 뛰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제게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손익분기점을 뽑을 수 있는 산식을 제가 제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경영 컨설팅을 하시겠다는 분이 기본적으로 회계를 모른다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전문 교과서에서 손익분기점 산출 방식, 산식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스카이 홀딩스가 만들어낸 손익분기점, 브릭 이븐 포인트는 운영비용 나누기 스루풋입니다. 그게 어떤 그 업체의 그 사례인데요. 110%가 나옵니다. 이 100%가 넘는다는 얘기는 현재 적자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11%로 유사하게 나와가지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적어도 155억 원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183억 정도가 됐어야 된다. 이런 거를 제시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 매출액, 현재 그 실적인 그 매출액에서 BEP를 곱하면 그것이 손익분기점인 매출액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스루풋율로 접근하는 건데요. 스루풋율은 1 빼기 TVC는 매출 재료비
되겠습니다. 나누기 이게 매출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수루풋율이 59.6%, 작년에는 61.6%였는데 올해 좀 더 악화가 된 거겠죠. 60% 그냥 뭐 62% 이렇게 좀 뭐 단순히 인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실제 그 계산은 요 나온 대로 산출하는 건데요. 이 손익분기점은 운영비용 나누기 이 수루풋율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산식이다. 이 두 가지는 경우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당연히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량이겠죠. 산식은 단순 산식인데 이게 심리적으로는 복잡한 함수로 다가옵니다. 견적 가격을 낼 때 얼마를 내야 이게 과연 구매업체에서 승인을 해주겠는지, 또 구매량을 많이 산다면 판매 단가를 내려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이제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항상 고민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본인의 어떤 그 역할을 해내는 거겠죠. 그래서 영업 입장이라기보다도 구매자 입장에서, 그것도 대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매를 결정할 거냐, 구매 가격을 이런 측면에서 더 접근을 해보도록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죠. 구매업체 입장에서 구매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래서 아까 그 손익분기점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다면은 현재 운영 비용이 한 10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그리고 또 2021년 말부터 국내 물가는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2022년도에는 한 10% 정도 오를 거다라고 인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110억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현재 마이너스 영업손실 10억인데 내년에는 우리도 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그 동방성기라는 회사를 분석했는데 4, 4분기에 무려 그 적자를 4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폐기 위기라는 그 위기에 절박한 시점에 4, 4분기에만 10억의 영업이익을 낸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동방성기를 얘기하면서 이 정도의 그 획기적인 성과의 전환은 기업 소설 드라마를 써도 충분히 그 좋은 소재가 아닐까라고 뭐 표현을 말씀드려봤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목표는 뭐 마진을 더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 수익률 자체는 못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질 텐데 이거를 60%가 나오게끔은 그래도 그 실적이 59.6%니까 60%라 그러고요. 60%를 그냥 유지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러면 매출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그 반대 납품 구매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운영 비용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 목표 스루풋 프로피트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 돈 버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다 그러면은 자신들의 완성차 판매 가격에 의한 영업이익 목표를 하고 있듯이 납품 협력업체도 이익이 나야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스루풋 이익은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억을 인정하기로 하고 그거를
스르풋율로 나누면은 현재는 이걸 뭐 단가로 그냥 그 상정을 합시다. 15,000원에 지금 사고 있는 구매 단가를 2022년도에 재계약할 때 2만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000원이나 이제 가격이 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을 때 5,000원 하던 게 6,000원 해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느낌을 받는데, 이게 그 회사 내부적으로 15,000원 하던 거를 2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해야겠어 라고, 뭐 저희는 이제 그 옛날 용어로 품위서를 쓴다고 그러는데요. 2만원, 그게 과연 결제가 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구매 담당자의 딜레마인데, 분명히 그 백데이터가 있고, 그렇다면은 또 결제하는 승인권자가 합리적인 분이고 또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라면 아마 승인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좀 의견을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운영비용은 공장의 가공비하고 판매관리비를 다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는 공급자 우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는 공급자 우위 시장인 경우 원재료에 대해서는 크게 구매 가격을 내고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공급업체가 역으로 대기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옛날 직장 경험을 얘기하면은, 제가 구매해서 8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신입사원 시절에는 주로 이제 이런 원재료 구매를 담당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구매가 보통 갑이라고 한다면은 거꾸로 구매가 갑이 아니고 파는 측이 공급업체가 갑인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철판을 구매한다. 그런다면은 그거를 가격 내고를 할 만한 수준의 그 구매업체는 이 조선천지에 없을 겁니다. 보통 하면은 이제 뭐 그냥 쓰던 용어로 조선천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 겁니다. 아마 옛날에는 그 휘발유를 구매하든지 또는 경유를 그 공장용 경유를 구매하든지 또는 반가시유를 구매하든지 뭐 이런 원재료를 구매할 때는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어렵지 않으니까 신입 사원한테 이런 거를 맡기더라고요. 저도 그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달라는 대로 그냥 품위서 구매 계리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윗사람도 그냥 다 그냥 이 사인을 합니다. 그게 이제 힘의 관계죠. 힘의 관계. 그러나 갑을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구매 권한을 휘두르는 힘의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납품업체가 약자인 경우에는 구매 담당자가 강자의 입장에서 그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장사,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런 업종은 선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이 뭐 몇 군데나 되겠어요. 현실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그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납품업체로서의 애환이고 또 고충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 담당자한테 하는 얘기가 역지사지를 좀 해봐라. 그게 역지사지라는 말이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윈윈윈, 쓰리윈 전략이다. 이렇게 돼야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좀 말씀을 더 풀어보면은 원가 세계는 단위당 제조원가를 산출했을 것이다. 거기에서 판매 관리 비율을
요소를 더하고 그 다음 적정 마진율을 낮게 넣어서 견적을 낼 것이다. 외형상 그렇게 견적을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원가 분석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발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경력이 많은 그 구매 담당자들이 원가 분석까지 내역을 가져와라. 원가 내역을 가져와라.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구매 가격 산출은 스루풋 세계의 매출 목표 산식,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산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아니냐. 그래서 저도 고참 구매 담당이 됐을 때 진정한 구매 경력자는 경쟁 견적 가격이 이게 덤핑 가격인지 식별할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 자재가 부실하거나 자재의 수명이 단기로 끝나는 그렇게 되는 이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단가는 싸게 샀는데 1년간 전체 구매 비용은 늘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좀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역량이 구매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매 담당자는 서류에 자기 책상에서 앉아서 구매를 결정할 게 아니고 협력업체, 납품업체의 이 공장을 견학을 하고 또 방문을 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지득하고 그거를 이 구매 승인권자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올바른 구매 담당자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역량이 있다면 충분히 가격 인상에 대한 내부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가격의 내부 승인을 위하여 그 생산 공장의 수요를 초과하는 대량 구매를 구매 부서의 의사결정으로서 싸게 사는 관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앞에서 연관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또 판매자 입장에서 가격을 그러면 깎아 드릴 테니 양을 좀 많이 늘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아까 매출액이라는 게 결국은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량인데 산식은 단순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복합적인 함수가 작용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내고 과정이 지난하고 또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영업과 그 다음에 구매 간의 어떤 줄다리기 게임은 영원한 딜레마다. 근데 이 딜레마를 좀 빨리 해결해서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매 가격을 책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판매 단가 인상과 판매량 증가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산식은 단순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복잡한 한 수가 다가온다.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업 입장에서 판매 단가와 판매량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라는 질문적인 화두를 던지면서 테스형하고 좀 불러봐야죠. 테스형이면 어떻게 하시겠어? 하고 나무나한테 좀 알아봐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 두 마리 토끼는 뭘 잡을 거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여러분이 그 독자분께서 시청자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제가 화두를 던져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또 하나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없으면은 이것으로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군요. 아, 뭐 이런 그 아까 그 심리적인 그 딜레마를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그 갈등 구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그 스스로의 고민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충분 조건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는 반드시 최고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최고가 되기 위하여는 또한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승자 독식 경쟁 세상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실패자는 상류 사회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뭐 꼭 나는 상류 사회로 올라가지 않겠어. 그냥 나는 그냥 일반 시민 보통 사람으로 살겠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곧 그 우리가 찍어야 될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으로 나온 사람은 그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온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건 소수다. 나머지는 그거 네가 최고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선거로 그걸 선택하겠지만은, 아마 그 위에는 강력하게 그 이 권력의 그 욕망이 있는 분들 또는 부의 욕망이 있으신 분들이 갖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수의 그 부유층 또는 권력층, 이렇게 될까요? 근데 밑에 거를 또 충분 조건으로 말씀드리면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는 반드시 승승해야 한다. 반드시 승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충분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협력 없이는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대적 유목민으로 살더라도 주요 링크, 거점, 중간 거점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그 갈등 구조를, 심리적 갈등 구조를 인생에서 여러 번 겪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저도 이제 그 조금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 위에 거는 이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미 포기라기보다는 그 제 분수를 아는 거죠. 제 분수를 아니까, 그래, 그냥 굿 이너프 이 정도 살았으면 됐어. 그래,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뭔 욕심을 또 내겠느냐. 건강한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등의 어떤 그 해결책을 주입하는 게 아니고, 한쪽을 포기하는 해결책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